네, 안녕하십니까. 3-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요, 3-1 강의를 야수파와 표현주의를 알아봤고요. 이번 강의는 3-2 강의로 빈분리파, 상징주의, 파리파, 파리파는 에콜드 파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미술 현대에서 빈분리파가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 빈분리파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순수 미술을 지향하는 미술계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며 건축, 공예 등 종합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클림트, 에곤 실레, 코코슈카 등이 있습니다. 왼쪽에 아래에 있는 작품이 에곤 실레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클림트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키스입니다. 잘 아시죠? 자, 그럼 빈분리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분리파는요, 1893년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아카데미점 운동으로 미넨에서 결성되었습니다. 분리파는요, 전통적인 아카데미점으로부터 분리라는 의미로 1897년에 클림트가 주축이 된 빈분리파가 설립되었습니다. 클림트는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르누보는요, 1890년경에서 1910년 사이 유럽에서 개화한 예술운동입니다. 이 명칭은요, 신예술이라는 뜻으로 모던 스타일, 유겐트 스틸을 젊은 양식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양적인 모티브와 식물 모티브, 그리스의 도자기나 켈트족의 베이스 문양, 로코코의 장식성, 그리고 일본 판화 등 동방 취향적인 곡선의 장식 가치를 강조하여 장식과 평면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추구했으며 유미주의적이고 일상생활 환경의 혁신을 지향했습니다. 디자인으로서도 명성을 지녔던 클림트의 그림에서 보이는 평면적으로 처리된 장식 문양과 선정적인 주제는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회에 논란을 일으켰고 다른 멤버들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스카 코코슈카는요, 미친 코코슈카로 불리며 94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죽음, 폭력적인 성, 비극적인 사랑 등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에곤 실레 있죠? 이 에곤 실레는 일찍 죽었습니다. 28살에 요절한 실레는요. 그게 작품이 여기 있죠? 여기 작품 이름이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여자라는 작품이죠. 파격적이고 병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는 빈 분리파 전시관을 건립하고 건설했는데요. 전시관 입구에는 시대에는 예술에는 자유를 라는 내용의 문구를 표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른누보와 유겐트 슈틸의 큰 영향을 받은 분리파는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국제적인 미술운동으로 이어져 현대 건축과 공예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요. 상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처럼요. 상징주의는 19세기 후반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사실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일어난 문학과 미술에서의 광범위한 문예운동입니다. 언어나 기호 등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암시와 직관,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상징주의. 자, 아래 그림 한번 볼까요? 천사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천사가 현실에 있네요. 그리고 여기 눈동자처럼 되어 있는 열기구, 그리고 여기에 해변가에 있는 여인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언어나 기호에서 배우의 숨겨진 의미, 암시, 직관, 환상, 상상력 어때요? 이 그림을 보면 더욱더 뭐 들고 가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천사의 모습, 눈을 다쳤나 봐요. 그죠? 이렇게 뭔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상징주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주의는 19세기 후반 구체적인 현실을 중시한 사실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언어나 기호의 배우의 숨겨진 의미를 암시와 직관,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문학과 미술에서의 광범위한 문해운동을 포함합니다. 장 모레아스가 1886년 르 피가로지에 상징주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회화에서는 1881년 알베르 오리에가 회화의 상징주의 폴 고갱을 발표하면서 부상했습니다. 고갱은 1880년대 퐁타방에서 주관적인 상상의 세계를 평평하고 굵고 장식적인 선으로 표현하는 종합주의를 주장했는데요. 폴 세르지에르는 이를 이어받아 모리스 드니, 폴 랑송 등과 함께 나비파를 결성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의미의 나비파는요, 종교적 도상과 밀교적 상징을 이용하는 등 신비주의의 성향을 보여 상징주의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주의 말라르메나 랭보와 같은 시인들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상징주의 시인들은 보들레르가 1857년 출간한 시집 악의 꽃에 수록된 상응에서 노래한 것처럼 시각, 촉각, 후각의 공감각을 통해 자연 너머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상징주의 미술은 보들레르와 앨런 포어의 환상문학에서 큰 감화를 받은 화가들을 통해 미술로 확산되었습니다. 상징주의 화가로는 문학적인 색채가 강한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던 구스타브 모르가 있고요. 시각적인 고전주의를 추구했던 고다파 화가 피비 드샤반이 있는데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바닷가의 여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괴기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금은 그림과 환상적인 색채로 몽환적인 꿈의 세계를 추구했던 르동이 있습니다. 르동은 눈풍선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핀란드 짐 베르크라는 작가가 있죠. 상처 입은 천사의 작품을 그린 작가죠. 여기 왼쪽에 있는. 상징주의는 새로운 미술 형식이라기보다는 고전주의부터 낭만주의, 종합주의, 아르누브와 표현주의의 다양한 스타일을 절충하여 합리성과 사실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19세기 후반기 문예사조였습니다. 상징주의 화가들은 뱀파이어, 스핑크스와 같은 악녀의 이미지나 죽음, 파괴의 장면을 즐겨 다루었는데요. 세기 말 미술에서 보이는 이 같은 유미적 악마주의는 19세기 말 부르주아들의 이중적 윤리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것을 동경하고 주관성을 중시하는 점에서 상징주의는 19세기 전반기 낭만주의의 정신을 잇고 있으며 라파엘 전파와 나비파, 세기 말에는 아르누브 미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추구했던 점에서 20세기 초현실주의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리파, 에꼴드 파리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서
1925년까지 파리 미술계를 일컫는 말로 사용하였다가 이후 파리의 몽마르트나 몽파르나스에 거주하며 작업을 했던 비프랑스계 화가들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등 다양한 이유로 파리에 모여든 이들은 당시 화단의 자극에 각자의 민족적 개성을 더한 독자적인 스타일의 영향을 예술로 형성하였고요. 다양한 배경과 예술관을 가졌던 이들은 1910년에서 1915년 사이 큐비즘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표현주의적 양식을 선호하였습니다. 이후 1930년대는 초현실주의로 이행을 하였습니다. 샤갈, 히슬링, 수틴, 위트릴로, 모딜리아니 등의 화가가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유대교도였던 샤갈, 저기 왼쪽에 있는 작품이 있죠. 도시 위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 종교, 민속적인 이야기를 20세기 초 입체주의와 같은 분할된 화면에 펼쳐내므로써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 나와 마을,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안나 즈보로보스키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모딜리아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으며 오랜 객지 생활로 1920년 자선병원에서 36살에 사망하고 맙니다. 긴 얼굴형과 긴 목, 눈동자 없이 텅 빈 눈의 인물상을 특징으로 하는 그는 자신의 연인과 노인, 농부 등 무명의 인물 등 인간을 주제로 한 초상화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현실도 그렇다고 비현실도 아니다. 나는 무의식, 즉 인간의 본능이라는 신비를 알고 싶다. 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바자인, 에스테브, 마네시에 등에 의해 시도된 큐비즘과 야수파 양식에서 발전해 간 추상회화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신파리화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3-2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입체주의, 교과서 110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